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4만 대의 판매 실적으로 340만 대의 현대차 시총을 압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니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니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강점을 갖고 있길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중국 업체와는 정말 다른 것일까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니오는 2014년 창업을 했습니다. 18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도 했습니다. 테슬라도 그렇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ES8 차량의 화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리콜 문제와 제2의 시의 위탁 제조한 방식의 한계로 고객의 차량 인도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9년 10월 니오의 주가는 1달러대까지 내려가면서 바로 도산할 것 같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구세주가 된 것은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였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하여 22년까지 전기차 지원을 연장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부유층들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면서 고급 전기차를 구입하는 일이 많아진 요인도 있었습니다. 20년이 되면서 니오는 하이테크 럭셔리 이미지로 4.4만 대를 판매하면서 주가도 급상승했습니다. 아직도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적자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8월간 판매는 전년비 170% 증가한 47,836대를 기록하면서 샤오펑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중국차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십니까? 조악한 품질, 낮은 가격, 카피 제품, 이제 이런 말은 더 이상 이들 중국 신흥 업체들에게 통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니오는 차량 출시 3년 만에 노르웨이를 교두보로 하여 유럽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로 엔캡 충돌 시험에서도 별 5개를 받았습니다. 충돌 성능에서 현대차나 아우디에 비하여 열세로 나타났지만 에이다스 기능 평가에서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유럽에서 현지 생산할 전략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니오는 2016년 최초의 모델인 하이스펙 투도어 스포츠 EV EP9을 발표하여 일약 주목을 끌었습니다. 최고 속도 300km를 넘는 소위 슈퍼카로 2017년 5월에 독일 서키트 뉴르부르크링에서 당시 가장 빠른 랩타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니오는 현재 ES8, ES6, EC6을 판매하고 있는데 항속거리, 제로백 성능 등이 차급에 관계없이 우수한 편입니다. 럭셔리 세단으로 테슬라의 모델 S와 경쟁하게 될 ET7이 내년 말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특히 ET7은 150kWh의 배터리 용량으로 항속거리 1000km, 제로백 3.9초의 성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체 전지를 22년에 실용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쟁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니오는 엔비디아 시스템을 탑재한 니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즉 네드를 ET7 차량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ET7의 자율운전 기술이 테슬라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인식 알고리즘과 로컬라이제이션, 자사 개발의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니오 아담 컴퓨팅과 아킬라 슈퍼 센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니오 아담에는 4개의 엔비디아 올인 칩이 장착되어 1016 TOPS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킬라 슈퍼센싱 시스템에는 초장거리 고해상도 라이다를 비롯하여 카메라와 미리파 레이더, 초음파 센서, 고정도 로컬라이제이션 유닛, 드라이버 모니터링 카메라를 포함하여 33대의 센싱 유닛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드는 고속도로와 도시부 주차장, 배터리 교환의 사용 등을 서서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되고 있는 차종에는 모빌아이의 IQ4를 탑재한 자사개발 니오 파일럿을 탑재하고 있어 20개를 넘는 운전자 지원 기능을 지원하는 외에도 무선 업데이트에 늘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차에는 AI 어시스트 시스템 노미도 탑재되고 있어 운전자는 자동차와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스펜이라는 고객과의 인터페이스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한 니오 OS 3.0도 발표되었습니다. 1000만 곡이 수록되어 있는 위송이라는 가라오케 기능과 차 안에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기능인 타이드와 함께 니오 파일럿의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아직 테슬라 대비 수직 통합 전략 측면은 열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니오가 현재 강점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분기 결산서를 보면 니오의 차량 가격은 꽤 비싼 편이어서 평균 가격이 42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7,7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BMW나 아우디보다 더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든 것은 니오의 판매 후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철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는 키를 고객에게 건네는 데까지가 일이지만 니오는 키를 건넨 후부터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파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팔고 나서 고객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니오의 생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기존 글로벌 업체들과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 대해 다른 점을 설명드린 거 기억하시죠?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추진해왔던 개발, 생산, 판매라는 밸류 체인은 제품을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둔 제품 판매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개발과 판매 단계에서 OTA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차종 확대나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판매 방식과 함께 판매 후에도 딜레이에서 차를 고치는 부분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니오는 이 밸류 체인 개념을 밸류 전이 개념으로 변경하여 커스터머에 포커스를 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입하는지, 그리고 구입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어떤 부분이 고객이 곤란을 겪고 있는지를 전전이에서 확실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고객이 인상에 남을 정도의 여러 가지 터치 포인트와 펀 요소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차량 구입 후 고객 만족 극대화 및 자사의 수익력 증대에 중점을 둔 고객 체험 제공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는 니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즉 고객 경험 부서를 설치하여 고객이 피드백을 사내 여러 부분에 인풋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여러 부서가 이 부서의 간섭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엔드-투-엔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요.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서 전 부분에서 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에서 먼저 시작한 OTA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빠른 주기로 5일에 한 번 새로운 기능이나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4시간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객의 반응에 대해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대응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오의 한라인이라는 전황대도 있고 니오 앱이나 니오 하우스라는 쇼룸으로부터 고객이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 라든지 여기가 이상해요 라는 것을 집계하고 AI가 소팅하여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면 24시간 내에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고객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또는 OTA로 업그레이드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당연히 전기차가 되면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르게 고객이 구입 과정이 변하게 됩니다. 니오의 경우 각각의 접점에서 여러 가지 노력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데 니오 파워, 니오 서비스, 니오 하우스, 니오 앱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판매는 테슬라처럼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형태입니다. 여기에 니오는 니오 하우스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니오 회원용 라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기아도 고객 경험을 위한 쇼룸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니오 하우스에 가면 도서관도 있고 베이비시터 공간도 있고 오픈 키친도 있습니다. 강연회나 포럼을 열 수 있고 일부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운영 수준은 고객 체험의 끝판왕이라고 했던 렉서스를 능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전국에 28개의 니오 하우스를 갖고 있으며 이미 노르웨이 오슬로에도 1개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이벤트도 열리는데 하루에 많으면 3건 정도 있으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매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니오 하우스에 가면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알려주는 내용을 보고 이번 주말에는 여기 가지 않을래 하고 가족들과 상담하는 케이스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이벤트에 오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비슷하고 소득 수준도 비슷하여 일반 고객들 간에도 친구처럼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니오하우스와 니오앱은 니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오앱도 꽤 인기가 좋아서 좋아요 수가 600개, 코멘트 수가 200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매일 여기에 로그인하게 되면 로그인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또한 니오 앱에서 올렸던 내용을 별도의 SNS, 예를 들면 위챗이나 라인에 올리게 되면 1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점점 쌓여 일정 이상이 되면 니오의 굿즈, 가령 니오 로고가 들어간 옷이라든지 일상용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니오에 대한 로열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승, 즉 테스트 드라이브 관련입니다.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시승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타서 평가를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테스트 드라이브를 예약하면 고객에게 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정해진 장소에 가서 시승도 합니다. 이때 이동간에 들어가는 택시비나 지하철 요금 같은 것은 나중에 돌려줍니다.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하여 아주 세세한 데까지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구매를 결정하는 단계가 됩니다. 이때에도 워런티, 로드 서비스, 에어포트 파킹을 무료로 하는 서비스 같은 것이 패키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국내 업체들도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하이엔드 고객들이 만족할 것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만족하지 못하는 곳을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돈과 관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니오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 파워 에코시스템인 니오 파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니오 배터리 스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니오 스왑 스테이션에 차를 가지고 가면 전지를 통째로 3분 내에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이 부분에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니오는 차량 가격에 배터리 가격을 제외한 옵션도 운영하고 있어서 초기 구매 가격을 약 1,000만 원 정도 싸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서브스크립션으로 월 단위로 지불하게 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이 좋은 점은 배터리 열화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 이유의 대부분이 배터리 열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안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배터리를 딜리버리 해준다고 할까요? 차지 플레이시라는 것으로 배터리 스테이션까지 가는 것이 귀찮아질 때나 주변에서 차가 멈췄을 때 앱으로 연락해서 충전하는 차 한 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충전차가 와서 충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니오 이외의 다른 전기차에도 적용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비즈니스를 니오는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업체가 하는 서비스로 니오는 니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메인터넌스는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OTA로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주말에도 니오의 앱으로 연락을 해서 오늘 정비해달라고 요청하면 니오의 스텝이 와서 차를 가져가고 고쳐 저녁에 갖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오 파워와 니오 서비스는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로 되어 있어 연간, 월간 베이스로 지불하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니오의 주가는 최고 정점에 비해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부동산 업체 헝다그룹의 위기로 중국 내 성장 잠재력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셨던 것처럼 니오의 전략에는 우리 업체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중국에서 거의 철수 직전까지 몰린 상태에서 제네시스는 신생 브랜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중국 진출 성공을 위해서 니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